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와다 히데키 지음. 나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어 손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관리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기술. 저는 쉽게 단정 짓는 사고방식을 싫어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리면 꼭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 머리 나쁜 거 아니야?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네 라며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예외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또 메일이든 댓글이든 문장은 난폭하고 오자도 많고 악의로 가득합니다. 제 의견을 비판하는 것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근거도 논리도 없이 게다가 무례한 말투로 멋대로 단정 짓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애초에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견해일 뿐입니다. 스스로도 그게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따름이지요. 그걸 두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정하면 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무심코 읽었다가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일단 메일로 날아온 것은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의에 찬 의견을 보내오는 사람은 대부분 익명이고 제목만 봐도 싫은 싫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읽게 되더라도 반론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가끔 반론을 하게 되니 감정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반론할 틈이 생기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그 일은 그만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시. 이것이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 의견에 찬성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담긴 메일이 도착합니다. 이런 메일은 예의 바르고 냉철하며 결코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런 메일을 읽으면 대번에 기분이 좋아지곤 하지요. 실로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이 감정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찮은 일로 화가 치밀어도 내버려두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담담하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문득 좋은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와다 히데키, 일본인이고요. 정신분석학, 집단심리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1960년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1985년 도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연수의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국제의료복지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임상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가 쓴 감정에 대한 책입니다. 문장이 짧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요 짧은 한 챕터를 읽는데 3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3개 정도 묶어서 읽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신과 의사가 쓴 감정에 대한 책. 자, 두 번째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정은 내버려두면 차츰 잦아든다. 신경증의 치료법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모리타 요법에는 감정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 되므로 그 중에서 매우 간단한 법칙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감정은 내버려두면 차츰 잦아든다 라는 법칙입니다. 불쾌한 일에 계속 신경을 쓰면 괜스레 마음까지 불쾌해지지만 감정은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차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난다. 이럴 때도 내버려둔다. 속상하다. 이럴 때도 내버려둔다. 밉다. 이럴 때도 내버려둔다. 모리타 요법은 있는 그대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어떤 사람이 밉살 맞아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감정의 작용이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떤 일로 격분해 있는 사람을 화내지 마 라는 말로 타이른다고 해도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속상해하지 마, 남을 미워하지 마, 질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라는 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는 그런 감정이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금세 감정적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작이 됩니다. 감정적이 되었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이 얽매이면 괜히 기분까지 불쾌해지고 맙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 태도에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은 늘 이래, 언제나 날 우습게 봐 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아예 마음속에 눌러 앉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분노는 더욱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단지 급한 일이어서 나에게 시킨 것뿐인데도 왜 나한테 그러지? 하고 불쾌해집니다. 부탁을 거절당하면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하지 라며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한편 화가 난다, 속상하다, 밉다는 단순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세 번째 챕터 함께 읽을게요. 인간은 어차피 감정적인 존재다.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거나 미워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상대방이 꼭 내게 악의가 가득하다고 할 수 없고 나를 꼭 불쾌하게 만들려 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소심한 사람이거나 비뚤어진 성격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이 그득 밀려들면 그런 자신조차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난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다니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해버리면 불쾌한 감정은 끈질기게 남습니다. 자기 혐오까지 더해졌으니 기분은 아예 바닥을 치고 최초의 원인마저 잊고 맙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라고 깨닫고 나면 또다시 화가 치솟습니다. 악감정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인간은 어차피 감정적이고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이니 어쩔 수 없어요. 마음 따위 넓지도 않고 사소한 일로 울고 웃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한때의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좁다거나 그릇이 작다는 말은 감정을 바꾸기가 그만큼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공간을 차지한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 조금만 생겨도 금세 내쫓기고 말지요.
아침부터 줄곧 언짢은 기색을 보이던 사람도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금세 표정이 환해지고 힘이 넘치곤 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간단하게 바뀝니다. 싫은 감정이 마음에 그득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좋은 일에 감정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기분이 언짢아질 때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 주위에 애먼 화풀이를 하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눈앞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누군가 점심시간이네 하고 말을 건네옵니다. 그러게 뭐 먹을까? 하고 대꾸할 때에는 이미 마음속 짜증은 가신 상태입니다. 네 번째,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어 본다. 감정이란 건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악의가 어느 정도 크고 깊은지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정말로 악의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끈할 때에는 분노가 온몸을 감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는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분노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확실히 화를 내긴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싶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은 형체 없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므로 자기도 영문을 모릅니다.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셈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 움직이면 형체가 잡히는 일부터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회사 일이나 소소한 집안일이 좋은 예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딘가로 나가고 사물을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나 정보를 처리하는 일상 업무는 움직이는 대로 차곡차곡 결과가 나와 해결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편해지므로 불쾌한 감정은 차츰 사라집니다. 일상적인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도 기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어보거나 과감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꾸어보고 주말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해보세요. 학창시절 친구와 오랜만에 술도 한잔 마셔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기분은 크게 바뀝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실에 변화를 주면 감정도 변화해 갑니다. 요컨대 형체를 볼 수 없는 감정을 상대하는 대신 현실 속에 있는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확신이 강하면 감정적이 된다. 확신이 강하면 감정적이 된다. 쉽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은 매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착실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서 악의를 느끼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뭐야 이 자식은 내가 뭘 어쨌다고? 하며 화를 냅니다. 살짝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도 그냥 흘려듣지 못하고 발끈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또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반론을 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째서지? 하고 금세 불안해합니다. 상대방이 부하 직원이나 후배일 경우에는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상대방의 불쾌한 태도나 반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원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틀림없이 창성해 줄 것이다 라거나 그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당연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라거나 여기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 말이지요. 하지만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론에 맞닥뜨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지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판을 받거나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서 결점을 지적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비판과 이견을 모두 자기에 대한 악의로 받아들이고는 이내 감정적이 되고 맙니다. 애초에 자기 의견이나 판단은 나는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라는 한 가지 견해일 뿐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견해가 더해지면서 자, 그럼 어느 쪽이 좋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논의를 거쳐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요. 즉,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처음에는 가설이나 시안 혹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확신이 강한 사람은 결론은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좁아서 상대방이 슬쩍 빈정대거나 악의를 드러내면 금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총 5장, 3장, 1장, 2장, 3장,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인데요. 오늘은 1장 전부 읽겠습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고법. 이제까지는 감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감정은 가만히 두면 잦아들고 인간은 어차피 감정적인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어 보고 또 확신이 강하면 감정적이 될 수 없으니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고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고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고법 함께 읽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기본 기술을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좁은 마음을 넓히는 데에는 매사를 되도록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고법이 도움이 됩니다. 3가지 방법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가 아니라 날 우습게 보는 걸까? 어째서일까? 라고 생각한다. 자, 3가지. 만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을 단정 짓지 말고 일단 모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흑이냐, 백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말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야? 라며 캐묻곤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런 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살짝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을 뿐이야. 이런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매사를 옳다 그르다의 양극단에 치우쳐 받아들이고
중간의 모호한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대와 마주하더라도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발끈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안달복달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내버려 두기는커녕 얽매이다 못해 스스로 부풀리기까지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감정적이 되는 상황을 점점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쉽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소 사고방식이나 사물의 수용방식 속에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고방식과 수용방식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바꾸면 끝날 일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어 가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들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우리 함께 다 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에 던지죠. 쉽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소 사고방식이나 사물의 수용방식 속에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방식과 수용방식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바꾸면 끝난다. 그러면 이 책은 앞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게 될까요? 사고방식과 수용방식의 문제를 짚어주겠죠. 네. 오늘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가장 처음 1장 모두를 함께 읽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어 손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관리의 기술. 누적 판매 43만 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쾌한 감정을 키우지 마라. 위스덤 하우스에서 출판한 책, 와다 히데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 욱해서 대화를 망쳐버린 적 많죠. 또 돌아서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내가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감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내 감정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있어서도 내가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다면 자유로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